주행 중에 차가 멈춘다? 심지어 리콜을 받았는데 또 그런다고? 야,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들끓는 아이오닉5 차주들 한국, 미국, 독일 수리에도 차 멈춰. 이런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ICCU 결함 논란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대규모 리콜을 여러 번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리를 받은 차주들 중에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해외 차주들은 리콜 말고 환불을 해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는 그럼 괜찮은 거냐? 찾아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아이오닉9이 이 문제로 리콜 조치됐고 EV6는 상반기 중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심각한 이유가 미국에서만 20만 대 정도가 리콜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리콜 이후에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받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리콜하던 ICCU 문제가 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고 한국형 레몬법은 왜 적용받기 어려운 건지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온 CCNC 차별 논란이나 새만금 투자 내용과도 연결점이 좀 있어서 이 내용들까지 총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에 떠오르고 있는 ICCU 관련 문제는 대체 뭐냐? 간단합니다. 리콜을 받은 차들도 수리 후에 문제가 재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선 한국, 미국, 독일에서 같은 유형의 불만이 동시다발로 공유되고 있다. 이 점을 제점화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은 미국하고 독일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레딧이나 독일의 전기차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하고요. 초기 분량보다는 2만에서 4만 킬로미터 구간에서 고장이 많이 나온다는 경험담과 자체 조사 결과가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괜찮다가 이 정도 주행거리가 되면 ICCU 문제 발생이 많아진다는 맥락인 거죠. 그럼 대체 이 ICCU는 뭐냐? 이름 때문에 소프트웨어 문제로 아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닙니다. ICCU가 뭐냐면 EGMP 플랫폼을 쓰는 전기차에서 충전과 전력 관리를 통합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전압 배터리 전력을 12V 보조 배터리 쪽으로 변환하고 충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리콜 문서 설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특정 전기적 부하 조건에서 ICCU 내부 소자가 고장나요. 그러면 ICCU 퓨즈가 오픈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12V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가 뜬 후에 안전 모드로 들어가고 계속 충전이 안 돼서 12V 배터리가 방전되면 구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조향이나 제동, 에어백을 비롯한 안전 시스템은 작동이 유지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경고창이 뜬 다음에 바로 동력이 끊기는 사례보다도 점진적으로 동력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죠. 대략 20분에서 45분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수리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차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이게 리콜이 전량 하드웨어 교체로 진행된 게 아니었거든요. 공식 절차가 어땠냐? 진단기를 물려서 고장 코드가 떠요. 그러면 퓨즈를 교체하거나 필요시 냉각수 작업까지 하고요. 코드가 안 뜨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심으로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업데이트만 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다시 터지면 그때 가서 교체해주는 루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언론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데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이런 보고서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난 3월 조치로 해결됐던 차들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추가 고장 보고가 들어왔고 이것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다시 손보는 리콜로 확대됐다. 이런 건데요. 이런 사례들이 쌓일수록 수리에도 재발된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냐? 미국이랑 독일하고 살짝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환이나 환불로 연결되기는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심리적 분노를 더 키우는 건 아니냐는 식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로 2만에서 4만 킬로미터 구간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형 레몬법은 1년 2만 킬로미터가 기준이라서 해외 조사 결과대로 2만에서 4만 킬로미터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레몬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문제로 리콜을 하긴 했지만 해외처럼 재발됐을 땐 레몬법 적용이 힘들다는 거고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리콜 체계 하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부품 교체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리콜 조치 후에도 고장 보고가 들어와서 리콜 내용 자체가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은 커뮤니티 자체 조사 결과 주로 2만에서 4만 킬로미터에서 발생한다는 내용을 내보냈고 독일 연방자동차청 기준으로 관련 리콜 코드와 참조 번호도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는 20만 대 규모,
국내에서도 약 17만 대 규모가 리콜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수리 후에 재발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초기 결함 문제에서 끝날 게 내구성 관련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현대차그룹의 입장은 뭐냐? 동아일보에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ICCU를 부품 설계 문제로 보지는 않지만 개선품 생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설계 결함으로 인정하는 건 거리를 두고 동시에 개선품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어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최근에 있었던 CCNC 차별 논란하고 연결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두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근에 있던 새만금 투자 내용까지도 관통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NC 차별 논란은 뭐냐? 간단합니다. 소프트웨어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가 큰 틀에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구형 모델 Y나 신형 모델 Y나 버그 수정이나 대부분의 신기능을 모두 쓸 수 있게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현대기아차도 CCNC를 탑재한 차와 탑재하지 않은 차는 당연히 다른 게 맞죠. 그런데 CCNC를 탑재한 차인데도 신기능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차 위주로만 신기능을 적용해 준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포켓몬 디스플레이 테마 같은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 차종을 제안해서 먼저 출시하고 OTA로 확대해 갈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문제는 워낙 많은 분들이 다뤄주셔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게 차를 타고 다니는 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 뭔가 다른 점 눈치 못 채셨나요?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조립 불량이라던가 품질 관련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비판이 노조한테 갔습니다. 대부분이 QC만 잘했어도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색깔을 다르게 조립했다거나 볼트를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생산직이 비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비판이 사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ICCU도 결국 연구개발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출고 이후에 운행 중에 발견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립 과정에서 뭘 잘못 끼워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죠. CCNC 같은 경우는 아예 명확하게 소프트웨어 쪽 얘기죠. 비록 이런 걸 하는 게 처음이고 이제 고도화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이나 배포 구조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잖아요. 현대차 설명도 보면 고급형 6세대, CCNC 등 특정 플랫폼 탑재 차종,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나뉘어서 제공되고요. 이게 왜 조심해야 하는 지점이냐? 이제부터 새로운 게 굉장히 많이 빠르게 도입될 거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심지어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탑재될 거잖아요.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플레오스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현대차그룹이 왜 플레오스를 밀고 있냐? 이것도 연결되죠. CCNC만 봐도 너무 여기저기 소프트웨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세대나 차종, 버전 이런 게 제각각이다 보니 이런 걸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내놓는 게 플레오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옴니아 시절에 바다OS다 뭐다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던 걸 원 UI로 통합하는, 아이폰으로 치면 iOS로 통합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당장 올해부터 새로운 게 엄청 빠르게 도입되는 것과 동시에 뒤로 밀려나는 대상도 분명 존재할 거다.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플레오스가 도입되면 CCNC도 9세대가 되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이런 차이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때는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테슬라로 치면 구형 모델 Y도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 받으면 새로운 기능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고, 현대차그룹도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선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이제는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마침 이 플레오스를 적용한 신차가 당장 올해부터 출시된다고 하니까 CCNC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플레오스는 괜찮은 거냐? 플레오스가 나오면 뭐하냐? ICCU는 여전히 논란인데, 이런 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조립 불량이나 품질 문제 관련 비판이 1차적으로 노조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면 이 문제의 비판이 사측으로 갑니다. 이게 회사가 욕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품질 문제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 맞잖아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센터 대응 문제라던가 이런 걸로 비판이 이어지면서 그게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이걸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로봇 도입이라고 볼 수 있죠. 아틀라스를 조지아 공장을 시작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고, 여기에 로봇 생산 공장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틀라스를 생산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대중들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뭐죠? 이제는 조립 품질이 확실히 나아지겠구나, 유지비도 적어진다고 하니까 가격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이 기대가 결과로 나오면 브랜드 이미지 전환은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면 이렇게 모든 걸 전환한 뒤에 ICCU나 CCNC 차별 문제,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 같은 게 또 생기면 이때는 또 다른 비판의 명분이 생기고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저희가 테슬라의 BMS A079 관련 얘기를 다루면서 ICCU는 그나마 리콜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맥락으로 얘기했었는데,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대로 비판거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박민호 본부장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쪽 인력을 대거 개편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마침 박민호 본부장도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취지의 포부를 발표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